여러분들께 사연을 쓰게 되기까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최대한 이성적으로 마음을 가다듬고 써보려고 합니다. 저는 어느새 장년의 나이로 살고 있는 여자고 현재 식당 하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크지는 않고 그냥 먹고 살 정도의 규모입니다. 30살의 남편을 만나 결혼한 이후로 저는 줄곧 아이를 가지고 싶어 했습니다. 지금은 30 넘어서 결혼하는 게 너무나 일상처럼 되어버렸는데 그때는 제가 워낙 마음이 급해서 그랬을까요? 그때도 너무 늦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결혼하기 전에 일찌감치 부모님 가게에서 일하면서 나름대로 물려받을 준비를 했고 일찍 노후를 즐기고자 했던 부모님의 의견에 따라 제 결혼식과 동시에 가게를 물려받아 제가 전적으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남편은 제 가게 일을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경제적으로는 부족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는 아이만 가진다면 모든 게 완벽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성별 상관없이 아이 둘을 낳고 싶었고 남편도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여태껏 살면서 잔병치레를 겪어본 적도 없었고 남편 또한 아침마다 축구를 다녀올 만큼 건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임신과 출산이 순조롭게 이뤄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날 때까지 임신이 되지 않자 점점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남들은 결혼도 하기 전에 임신이 덜컥되기도 하고 신혼여행 때 생기기도 한다던데 왜 우리는 축복이 더디게 올까 실망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때까지도 저희는 병원에 가볼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둘에게 이상이 있다고 생각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그렇게 5년가량을 버티다가 결국 제가 먼저 남편에게 제안했습니다. 여보, 우리 병원 한번 가볼까? 병원에는 왜? 아니 임신이 안 되잖아. 병원 간다고 뭐 달라지나? 내 친구 중에 한 명은 한의원 가서 바로 임신이 됐대. 그건 임신이 될 사람이었으니까 된 거겠지. 당신도 아이 갖고 싶잖아. 왜 나만 마음이 급한 건데? 내 말은 어차피 운명이 맡기는 건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거야. 시도 때도 없이 그 생각만 하면 오려던 아기도 도망가니까. 나만 급하지. 나만 초조하고. 에이, 그런 말이 아니잖아. 나는 그냥 알고 싶은 거야. 뭐가 문제인 건지. 개선점이 있으면 고치면 좋잖아. 알았어. 병원 어디로 가면 되는데? 그렇게 저는 남편을 데리고 유명한 난임병원에 갔고 여러가지 검사를 마친 후 결과를 듣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에게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 남편에게는 기능 이상 소견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남들보다 가능성이 희박하니 임신이 잘 안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여태껏 내 문제가 아닐까 스트레스를 받았거든요. 분명 남편의 잘못이 아니라는 걸 잘 알아요. 하지만 갑자기 우울해지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어쩌면 아기를 가질 수 없을 거라는 의사의 말에 그때부터 인생의 목표를 잃은 기분이었습니다. 다른 방법을 써보고 싶었지만 남편은 의학적인 기술에는 부정적인 편이었습니다. 남편은 우리 둘이서 잘 살면 됐지 하면서 저를 위로하더라고요. 아이를 갖지 않아도 행복하면 됐지 하면서도 제 오랜 꿈이었던 단란한 가정을 이루지 못할 거라는 생각에 하염없이 눈물만 나왔습니다. 왜 남들은 그렇게 쉽게 되는 걸 왜 우리 부부는 어려운 걸까? 차라리 진작 알았더라면 희망이라도 갖지 않았을 텐데 하는 마음에 억울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기분이 울적했다가 울었다가 화냈다가 분노했다가 아마 남편도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불임을 겪는 부부의 그 고통은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힘이 들었습니다. 급기야 남편은 저에게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그럼 뭐 평생 그렇게 살게? 평생 아기 못 가졌다는 생각에 우려하면서 살 거야? 어? 솔직히 아기만 없었지 우리 인생 나쁘지 않잖아. 감정이 내 맘대로 안 되는 걸 어떡해. 나도 진짜 힘들다고. 노력해보면 되잖아.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라며. 그렇게 저희 부부는 어느새 임신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흐르니 점점 마음이 가라앉더라고요. 정말 간절해지면 입양을 알아보자고 약속했고
그제야 저희 부부는 일상을 다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임신을 하게 된 것이죠. 말도 나오지 않을 만큼 행복했습니다. 임신 사실을 남편에게 알려주며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남편도 저에게 그동안 고생했다며 안아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엄마가 되어 태교에 집중을 했습니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 아기는 허무하게 가버렸습니다. 갑자기 심장이 뛰지 않는다는 의사의 말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인생에서 처음 겪는 좌절감과 절망감을 느꼈고 한동안 밖에 나오지 않을 만큼 슬픔에 젖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때 정신과에 다녔어야 했나봐요. 모든 게 내 탓 같고 모든 것들이 부질없어 보이고 남편마저 밉더라고요. 찰나의 행복이었지만 저에게는 전부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 행복이 사라지니 너무 힘들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며 어쩔 땐 이해가 안 간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아기는 다시 가지면 되잖아. 너무 무리하지 마. 그게 어디 쉬워? 다시 노력하면 되잖아. 당신이 우울해하니까 나까지 우울해져서 그래. 당신은 아무렇지 않아?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힘든데 왜 당신은 나만 보면 한숨 쉬는 건데? 해도 너무하니까. 아니 지금 솔직히 슬픈 상황은 맞지만 그렇다고 인생을 포기해야 할 정도로 힘든 상황은 아니잖아. 다시 일어나야지. 당신은 날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그럴 거라 생각했어. 요즘 당신 제정신 아닌 것처럼 보여. 지금 같은 상황 솔직히 이해가 안 돼. 애초부터 당신은 날 이해할 생각도 하지 않았잖아. 솔직히 난 아기 없어도 상관없다고 했잖아. 병원에서도 그랬잖아. 나 기능 이상이라고. 그러면 마음을 비워야 하는 거 아니야? 생겼다가 떠나니까 더 힘들어서 그래. 내가 느꼈다고. 아기랑 늘 함께였어. 나도 충분한 애도의 시간이 필요한 건데 그게 그렇게 꼴보기가 싫어? 그 정도도 이해 못해줘? 그만하자. 당신이랑 얘기하면 답답해서 살 수가 없다. 그럼 왜 나랑 같이 살아? 뭐? 지금 그 말 진심이야? 나 볼 때마다 답답한데 왜 같이 사냐고. 그냥 이럴 거면 이혼해. 나도 이제 당신만 보면 떠나간 아기 생각나서 미칠 지경이거든. 지금 당신 입에서 이혼 얘기가 나온 거야? 솔직히 얘기할까? 나 지금 너무 지옥 같아. 너무 힘들고 살기가 힘들어. 이 시간도 지나가겠지 버티기에는 지금이 너무 힘들어. 나랑 함께하는 시간이 지옥 같단 말이지? 나 혼자 동떨어진 기분이야. 너무 외롭고 힘든데 이걸 감당할 방법이 없어. 나도 이제는 진짜 지친다. 그래, 이혼을 하든 말든 당신이 알아서 해. 나도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아. 저를 더 이상 받아주기 지쳤는지 남편도 이혼을 받아들이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제가 원한 건 공감과 위로였던 것 같아요. 그 상황을 함께 겪은 사람으로서 건넬 수 있는 위로를 그 사람은 저에게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그게 정말 서운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남편이니까 더 서운했을지도 몰라요. 그날은 정말 이혼을 생각할 만큼 부부싸움을 했고 기억에 남을 정도로 크게 싸운 날이었던 것 같네요. 남편과 저는 한동안 말도 섞지 않은 채 냉랭한 분위기 속에 살았고 결국 먼저 손을 내민 사람은 남편이었습니다. 어느 날 꽃다발을 사들고 다시 저에게 사과하더라고요. 내가 너무 경솔했어. 당신한테 좋은 남편이 되기로 약속해놓고 상처만 주고. 솔직히 나도 남자로서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당신한테 싫은 소리 많이 한 거야. 내가 못난 놈이야. 당신이 웃을 때까지 곁에 있을게. 그때까지 내가 이해하고 보듬을게. 그러니까 우리 다시 신혼대로 돌아가자. 우리가 먼저 행복해야 축복이 찾아오지. 저희 부부는 유산의 아픔을 극복하고 다시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함께 슬픔을 이겨내니 어느새 돈독해지더라고요. 어느새부턴가 부부이자 동반자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가게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저희 아픔을 주변 사람들이 알고 위로를 해주시더라고요. 오랫동안 한 동네에서 장사를 했기 때문에 다들 제 사정을 알고
대신 제 일을 처리해주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저는 다시 가게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새벽 시장에서 재료를 사고 가게 문을 열려고 갔는데 가게 앞에 못 보던 상자 하나가 있는 겁니다. 또 누가 쓰레기를 몰래 버리고 갔나 싶어서 치우려고 들자마자 저는 기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면 그 안에 웬 아기가 들어있었거든요.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는 완전 갓난아기였습니다. 제 인기척을 느꼈는지 아기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꽤 쌀쌀했을 텐데 언제부터 여기 있었나 싶어서 재빨리 가게 안으로 아기를 들여 몸을 녹여야 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쪽지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능력이 없어 키우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기의 생년월일이 적혀 있었습니다. 대체 아기가 왜 우리 가게 앞에 버려져 있는 건가 싶어 밖에 나가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런데 인적은 없더라고요. 아직은 새벽이니까. 몸 좀 녹여주다가 아침이 되면 경찰서에 연락을 하거나 기관 같은 곳에 연락을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아기의 얼굴을 그제야 자세히 보게 되었는데 너무 천사 같은 거예요. 저를 보며 흐릿하게 미소를 짓는데 그 얼굴을 보며 참 마음이 찡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방해물로 느껴졌던 거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예쁜 아기를 어떻게 버릴 생각을 했을까요? 저라면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 몇 시간 동안 정이 들었는지 보내기가 싫은 겁니다. 우리 가게 앞에 버려져 있던 것 또한 운명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고 이 아이가 다른 곳에 간다면 겪게 될 일들이 너무 가혹하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부모가 누군지도 모른 채 지내야 하는 건데 한 아이의 인생이 부정당하는 기분이 들 것 같은 겁니다. 때마침 남편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아기를 안고 있자 화들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웬 아기야? 아니 글쎄 우리 가게 앞에 상자가 버려져 있었는데 그 안에 아기가 있지 뭐야? 대체 누가? 누가 놓고 갔는데? 모르겠어. 가게 앞에 CCTV도 없고. 아기 좀 봐. 너무 예쁘지? 경찰에 신고해봤어? 아 이걸 어디다가 전화를 해야 하나? 몸 좀 녹이고 애가 처음엔 추워서 울지도 못하더라. 이제야 빵긋빵긋 웃네. 어쩜 이렇게 천사 같을까? 날이 밝고 무작정 경찰에 신고해서 아기를 건네줬지만 계속 아른거리더라고요. 아기가 저를 보며 웃는 모습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제 손가락을 꽉 잡고 놔주지 않던 그 느낌도 자꾸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아동 기관에 맡겨져 보육시설에서 자랄 게 뻔한 아이의 삶을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넌지시 남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 아기가 계속 생각난다더니 입양을 하고 싶어? 어쩌면 이게 운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꾸 생각나고 가슴이 아프네. 눈에 아른거려서 일도 손에 안 잡혀. 나는 사실 잘 모르겠어. 아기가 예쁘고 귀엽지만 만약에 우리가 키웠는데 나중에 진짜 부모가 나타나서 도로 데려간다고 하면 골치 아프잖아. 남의 가게 앞에 버린 사람이 무슨 염치가 있어서 다시 찾아오겠어. 그리고 우리 어차피 나중에 입양 생각하기로 했잖아. 당신도 좋다고 했고. 그리고 만약 친부모가 다시 찾아온다고 해도 그건 그거대로 아이 부모 찾아줄 수 있어서 좋지. 그건 아이의 선택이고. 그건 그렇지. 솔직히 나도 그 아기가 우리한테 먼저 와준 건가 싶은 생각도 들더라. 우리가 좋은 엄마 아빠가 되어줄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준비가 된 것 같은데 당신은 어때? 그래, 한번 알아보자. 그렇게 저희 부부는 정식 절차를 밟아 그 아기를 입양했습니다. 제 인생은 그때를 기점으로 참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열린 기분이었습니다. 아이 하나를 키운다는 건 정말 부모의 세상을 바꿔놓는 일이더라고요. 이름도 준우라고 지어줬습니다. 가게 운영을 하면서 동시에 부지런히 아이를 키웠습니다. 입양 소식을 들은 주변 사람들은 저더러 좋은 일을 했다고 대단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럴 때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하나도 대단한 일 한 게 없어요. 오히려 제가 얻은 게 더 많은걸요. 저한테 찾아와준 준우가 훨씬 더 대단해요. 아이를 키우기 시작하면서
너무나 행복했지만 부부관계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남편과의 가치관 차이, 신념의 차이가 아이를 키우면서 확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이를 키우는데 너무 열중한 나머지 남편에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결혼하면 남자는 아이가 된다고 하더니 남편은 점점 저한테 서운한 것들이 많아지고 빈둥대며 한심하게 굴더라고요. 싸우는 것도 너무 지치고 힘든데 남편은 그런 저의 불같은 마음에 휘발유를 콸콸 들이붓는 성격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잘 맞지 않는데 억지로 붙들고 살고 있을 수도 있겠다 싶었을 때쯤 남편이 저에게 먼저 이혼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계속 반복되는 게 너무 지쳐. 우리 싸울 때마다 불같이 싸우잖아. 체력도 체력인데 심적으로 소모가 너무 커. 전혀 해결점이 생기지도 않는데 서로를 붙들고 있는 게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들어. 우리는 이만 헤어지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 그래, 나도 같은 생각이야. 대신 이것만 약속해줘. 우리 아들은 내가 키울게. 맘대로 해. 당신은 늘 나보다 아들이 우선이잖아. 그렇게 저희는 그야말로 성격 차이라는 이유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양육권은 제가 가져왔고요. 유산의 위기도 굳건히 버텼던 저희 부부는 결국 서로에게 생긴 균열을 메꾸지 못하고 갈라서게 되었네요.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 생각해보니 아마도 저희는 난임을 겪을 때부터 차곡차곡 갈등을 쌓아왔던 것 같아요. 티가 나지 않았을 뿐이었지 사실 우리 사이가 삐그덕대고 있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 혼자 20년간 아들을 혼자 키웠습니다. 아빠 없는 부족함을 어떻게든 채워주고 싶은 마음에 다른 방식으로 많은 것들을 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비교적 어린 나이에 입양 사실을 밝혔는데 다행히도 그 사실을 잘 받아들이더라고요. 오히려 아들은 저에게 나는 엄마의 선물이잖아 하며 예쁜 말도 서슴없이 하곤 했답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너희 엄마고 평생 책임져 줄 거라고 끊임없이 말해줬습니다. 식성도 저와 비슷하고 발가락 모양도 저와 비슷한 아들은 어쩌면 하늘에서 내려준 저의 친자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만약 아들을 키우지 않았더라면 지금 느끼는 이 감정과 행복을 느낄 수 없었겠지 싶었습니다. 그렇게 제 아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시시각각 사진을 찍어 앨범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저는 틈이 나는 대로 그 앨범을 들춰보곤 합니다. 볼 때마다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조그맣던 손으로 제 손가락을 놓아주지 않던 아기가 어쩜 저렇게 빨리 커버렸을까 싶어 뭉클했습니다. 아들은 성인이 되자마자 엄마 일을 돕겠다며 저희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공부를 병행해 장학금까지 받더라고요. 그렇게 아들은 군입대를 앞두고 한참 바쁜 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희 가게에 뭔가 익숙한 중년 남자 하나가 들어오는 겁니다. 자세히 보니 제 전남편이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다시 나가려고 하길래 제가 먼저 불렀습니다. 들어왔으면 앉을 것이지 왜 다시 나가? 아니, 당신이 있는 줄 모르고. 그럼 나 없을 땐 왔었단 말이야? 이 집이 나한테는 제일 맛집이라 한동안 잊고 살다가 요새 부쩍 생각나서 찾아오게 되네. 20년 만인가? 얼추 그 정도 되네. 앉아. 왔으니 먹고 가. 그렇게 저는 전남편과 20년 만에 재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뭐하고 지냈는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네요. 남편은 그동안 다른 지역에서 배를 타며 돈을 벌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하루라도 같이 있기 싫었는데 정말 오랜만에 보게 되니까 예전 감정이 다 사라지고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옛날 친구를 본 기분이었달까요? 아마도 증오 없이 성격 차이로 이혼을 해서 그런 감정이 들었나 봐요. 아들과도 재회를 하게 된 전남편은 아들을 부둥켜 안고 펑펑 울더라고요. 그리고는 아들과 술 한잔하고 싶다며 자리를 옮긴다고 데리고 나가더라고요. 그 후로 전남편은 종종 저희 가게에 와서 밥을 먹곤 했습니다. 이상한 상황이라는 걸 알지만 그리 거부감이 들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저도 그 사람을 종종 생각한 적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살고 있나, 잘 살고 있나.
그때 내가 조금만 양보했더라면 더 잘 살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면서요. 그때는 워낙 젊었고 어렸기 때문에 그래서 더 고집과 자존심을 굽힐 줄 몰랐던 것 같아요. 만약 지금이었더라면 서로 둥글게 넘어갈 수 있었던 문제들이었거든요. 아들과 저, 그리고 전 남편까지 셋이 시간을 보낸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서서히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여태껏 이혼을 하고 연애를 몇 번 하긴 했었지만 전 남편만큼 편했던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연애를 할 때마다 이 사람이 내 아들을 친아들처럼 대해줄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니까 자꾸 사람을 거르고 또 거르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홀로 20년간 아들을 키우다가 전 남편을 만나니까 왠지 모를 평온함 감정이 드는 겁니다. 그 사람도 마찬가지였는지 저에게 슬쩍 이렇게 묻더라고요. 종종 아들 보러 와도 돼?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저희는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을 두고 천천히 만나다가 조심스레 재결합을 의논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다 늙어서 남은 인생 대단할 게 뭐가 있냐.